한글 2010 실행하셔서요. 열기, 불러오기 누르셔서 파트 03인가요? 예, 파트 03에 노인복지 라는 문서입니다. 예, 이 문서네요. 자, 일단은요, 여기 있는 거 노인복지시설 봉사 안내라고 하는 글상자라고 하는 건데 얘를 선택을 할 건데요. 안에다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니까 테두리를 클릭해야 돼요. 테두리. 얘는 글맵시라고 부르는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얘를 워드아트라고 부르고요. 글맵시라고 하고 얘는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근데 글상자는 클릭해버리면 커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알려드릴게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그냥 선택이 돼요. 개체가. 지우시고 얘도 지우시고 어차피 글 쓰는 건 우리 다 아니까 글 쓰는 건 넘어가고 글상자 넣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글맵시 사용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에 가면은 도형이 있을 겁니다. 도형. 글상자가 있고요. 도형을 선택해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도형을 선택하고 글자가 안 들어가요. 도형을 선택하면 글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메뉴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줘야만이 글상자가 되면서 글이 들어가요.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글상자로 그릴 거냐. 글상자로 그리는 게 편하겠죠? 글상자로 그리면 커서가 바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노인복지 시설 봉사 안내라고 쓰시고 글자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글꼴 및 색깔을 이용해서 크기 적당히 맞춰 보세요. 뭐 그럭저럭 보기 좋게만 꾸미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테두리선 보이시죠? 테두리선을 클릭해야 되는데 그냥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고치는 대화 상자가 열릴 겁니다. 이때 크기 값을 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100에 20으로 하시오, 100에 15로 하시오, 이렇게 정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하죠? 길이 재보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더 크게 만들어졌잖아요. 본래 요 안에는 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 같은데 빨간색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길이를 재보시면 돼. 재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를 왼쪽에다 이렇게 붙이면 10cm 조금 더 넘었네. 그렇잖아요. 10cm 조금 넘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보면 제가 10cm라고 되어 있네. 100mm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을 시키면 얘를 크기를 변경하고 싶어도 못 고치죠. 크기 고정을 해제해 놓으면 내가 마음대로 크게 작게 되니까 그건 적당히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책에서는 두 줄로 그려진 것 같아요. 두 줄로. 그리고 채우기는 약간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나요? 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선에 가서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줄짜리 선을 다시 바꾸면 되게 두꺼워져요. 본래 선의 굵기가요 0.12mm에요. 0.12mm. 한 줄짜리 선이 우리가 도형을 그리면 한 줄짜리 선이 개선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얘의 크기가 0.12mm입니다. 그 상태에서
두꺼운 줄을 뭐 2줄짜리를 바꾸면 뭐 1mm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뀌긴 하네요. 예. 그래서 2줄로 바꿔 놓은 거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커서가 엔터 표시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를 차지하잖아요. 공간을. 얘가 높이가 작으면 또 너비가 이 공간이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거를 글자처럼 취급하자 하는 겁니다. 글자처럼 취급.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은 완전히 하나의 글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도 끄트머리나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럼 얘가 아무리 크기가 커져도 알아서 빈줄이 생기는 거죠. 여기요. 얘가 좁아지면 좁아지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고 어울림이란 기능을 이용하면, 어울림이란 걸 이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때 좌우상하 여백을 한 2mm를 주면은요, 얘를 기준으로 주변에 여유가 생겨요. 공백이 생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 속에 파묻히게끔 하는 기능은 뭐를 했다? 본문과에 배치해서 어울림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저 위에 제목처럼 따로 만들겠다 할 때는 뭐라?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글자가 되기 때문에 왼쪽, 뭐 가운데, 오른쪽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제가 엔터를 좀 더 미리 더 넣어놨는데요. 이제 입력에 가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글맵시라는 말이 나와요. 글맵시. 글맵시를 눌러보시면은 여러가지 글맵시 형태가 있는데, 일단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먼저. 그리고 한국노인복지변협회 라고 글씨를 쓰시면 되고, 글꼴은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되고, 원하는 글꼴로.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모양. 이 책에는 모양이 약간 V자 형태가 됐어요. 이렇게 이런 V자 형태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V자 형태가 되고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글맵시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글맵시 탭에 오셔서 모양을 다시 아까처럼 그냥 사각형으로 바꿔 놓으면은 그냥 직사각형 형태가 돼요. 글맵시 모양은 처음에 글맵시를 그릴 때는 글씨를 쓰잖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고 설정을 누르면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고치고 싶을 때, 글자를 고치거나 색깔을 고치거나 모양을 고치거나 할 때는 도형도 아까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했잖아요. 우리 선택하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하면 대화 상자가 뜨고요. 이때 기본은 뭐예요? 글자처럼 취급할 건지, 아니면 뭐 크기를 조절할 건지, 그 다음에 여백을 좌우상하 여백을 얼마나 줄 건지,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약간 파란색으로 쳐주면, 녹색으로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색깔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글맵시로 가시면 글자도 고칠 수가 있고, 글꼴도 바꿀 수가 있고, 모양새도 바꿀 수가 있고. 모양새 재밌는 거 많아요. 모양새 예쁜 거 많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요 글맵시 모양이 약간 V자, 갈매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넓혀주면 넓어지고요. 이때 보시면 여기 글맵시를 클릭하니까 글맵시와 연관된 메뉴가 별도로 또 뜨지 않습니까? 상단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뜨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글맵시 위에 메뉴가 별도로 떠요. 그래서 모양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바꾸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시는 거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에 들어가서 모양새는 다시 원래대로 조정하시면 돌아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두리 선 색깔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지. 테두리 선. 그림판 보여드릴게요. 그림판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이제 일일 학부모 이걸 했었는데, 일일 교사였는데, 국자를 한 번에 쓸 수 있냐 물어봤더니 애들이 국자를 한 번에 못 쓰더라고. 국자를 여러분 한 번에 쓸 수 있으니까 안 띄고? 우리말 국자를 한 번도 안 띄고 똑바로, 이렇게 쓰지 말고 똑바로. 자, 보세요. 써볼게요. 국자 됐잖아요. 그렇죠? 별 그지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요. 근데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썼잖아요. 검정색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겉테두리 색깔을 빨강으로 할 건지 노랑으로 할 건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채우는 색깔이 있잖아요. 채우는 색깔. 여기 선색은 이거예요. 선색은 겉에 색이고, 채우는 색깔이 있잖아요. 채우는 색깔. 여기도 그래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지죠? 다시 여기 있는 색깔을 선택해서 페인트 통으로 탁 누르면 색깔 칠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썼는데 색깔을 꾸미던 뭐 모양을 내던 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뭐 색깔을 좀 이렇게 내리고 좀 흐리게 할 수도 있고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가능하고요. 귀찮으시면 더블 클릭을 해서 선 색깔을 뭐 검정색으로 하고, 너무 좀 진한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이렇게 밑에 그림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를 길게 늘릴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림자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자는 없애면 또 그림자가 없어지게끔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는데 난 대충 요만큼 돌 거야. 그럼 끌고 다니면 좋지만 글자처럼 치고 하면 어때요? 딱 정확히 가운데면 가운데, 오른쪽이면 오른쪽. 엔터 치면 엔터 치는 대로 밀려나가고 땡기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자처럼 취급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잠깐만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이걸 관리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요거 보실래요? 요거요? 요 글자? 요 글자 보이세요? 요거요? 커월용사 마포전후 지역사회 일꾼되자, 나라 위에 흘린 피땀 명예 찾아 열매 맺자, 이거 있잖아요. 이게 글맵시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200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요 모양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이게 파워포인트로 했는지 아리안걸로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유형으로 만든 거예요. 요거 글씨가 아니라 일반 글씨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약간 위에 둥글게 아래 둥글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아까 저희 아버지 홈페이지였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풀어보기라든지 거기 뭐 테니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똑같겠죠. 뭐 지금 작업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글맵시나 얘는 더 이상은, 요거 하나 빼먹었다. 글맵시에서 이거 있습니다. 선을 둥글게 하면은요,
둥글게 하는 거하고요. 그래서 선을 반원을 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직각하고 이것도요 공률을 지정할 수 있어요. 공률을 둥근 모양의 공률을 20이냐 30이냐 40이냐 할 수 있고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반원이 어떨 땐 이쁘더라고요. 반원이 라운드 지게끔 이렇게 해서. 자, 116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빼먹지 않고 나오는 게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표고 두 번째가 그래프예요.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간에 이 두 가지는 꼭 나와요. 특히 엑셀은 자체가 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표는 아니에요. 엑셀은 표가 아니기 때문에 표처럼 변환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표처럼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되고, 그 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로 넘긴단 말이에요. 차트로. 이거는 항상 나와요. 어디 시험을 봐도 나오고 업무에도 나오고. 그 중에 첫 번째 표 작업해 볼 겁니다. 새로 만들기 한번 누르셔서요. Alt+N 누르셔도 되겠죠? 11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여백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백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백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참석 인원, 날짜별, 제목하고요. 제목하고 아랫부분은 꼭 한 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통례예요, 이거는. 자, 이제 표 만들 겁니다. 입력에 가서 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표 만들기에서 표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줄은 몇 줄로 쓸 것이며 칸은 몇 칸을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니까 여섯 칸 만들고요. 줄은 몇 줄인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줄은 안 쉬어도 돼요. 칸만 세세요. 칸만. 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글자처럼 취급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양이 많으면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되고요. 표가 예를 들어서 500줄 들어가. 500줄. 그럼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화면에 보이는 데서 딱 끊겨버려요. 밑에 있는 내용은 안 보입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면은 표 하나를 갖고도 10페이지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 자, 글자처럼 취급하고 줄수는 그냥 5개 뒀습니다.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날짜, 제가 탭키 눌러서 옆으로 가고 있어요. 탭키. 자, 두 번째 줄을 한번 입력해 봤는데 불편해진 거예요. 날짜는 요 정도밖에 안 쓸 거고, 요일은 진짜 좁고 비고란도 좁힌데, 문제는 제목이 양을 많이 차지해요. 지금 그러면 날짜와 요일 경계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쓱 조절을 하세요. 마우스로 경계선을 적절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날짜와 몇 월 며칠 간의 사이가 빈칸이 없는데 저는 넣었네요. 그렇죠?
자, 3월 12일. 그 주식회사 미래환경에서 주자를 괄호 열고 주 괄호 닫고 쓰고 다음 글자를 쓰면 알아서 주자가 쫙 줄어들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하나의 글자로 줄어듭니다. 자, 다 썼잖아요. 표가 없잖아요. 밑에요. 마지막에 가서 탭키만 누르시면 표가 생겨요. 줄이. 탭키만 누르면 이렇게 막 생겨요. 이렇게. 탭키만 누르면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칸수만 정확히 맞춰서 쓰시면 편합니다. 다 끝까지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줄을 필요할 때 집어넣는 방법과 불필요한 줄을 삭제하는 거를 먼저 설명할 겁니다. 표가 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탭키를 누르면 막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하게 생긴 얘들은 블럭을 잡으시고요. 블럭을 잡으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보세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울까요? 남길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만 지울 거냐? 내용만 지울 거냐? 내용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양도 지워야죠. 모양도. 틀도. 그래서 지우개 누르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칸. 이 칸이 남으면 부족하면 구겨 넣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 사이를 내가 반 갈라서 여기다 하나 더 넣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요. 비고란 오른쪽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럼 비고에다 클릭하고 여기 있네. 여기 표에 보면 오른쪽으로 하나 늘려라 하는 거 있어요. 그럼 하나 더 생겨요. 옆으로요. 근데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제가 이제 무쪽 윤곽을 해제했더니 좀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예, 오른쪽 경계선 밖으로 벗어났지 않습니까? 얘를 합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저 같으면 얘를 여기를 좀 줄일 것 같아요. 얘를 줄이면 얘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그냥 줄이면 안 돼요. 이렇게 와요. 줄일 때 이 경계선을 가지고 아까 줄이고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변과 영향을 받아요. 내가 좁아지면 옆에 있는 게 넓어집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요, 제목이 좀 비좁아.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서 조금 넓히면 넓어지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전체를 블럭 잡을 건데요. 여러분, 전체 블럭 잡을 때 이거랑 달라요. 겉으로 봐서는 시커멓게 쌓여 있지만,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은요, 테두리선 위에 검은색이 둘려져 있어요. 근데 알맹이만 마우스로 이렇게 여기다 놓고 드래그를 하면은요, 알맹이에만 까맣게 들어가죠. 그리고 어딘가에는 이 빨간 점이 생깁니다. 빨간 점이 생기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줄 생기고, 빨간 줄 생기잖아요. 빨간 동글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생겼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블럭을 잡았구나. 셀들을. 요거 하나하나 셀이라 그래요. 엑셀에서 말하는 칸처럼 얘도 셀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 셀 편집 보시면, 표 메뉴가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요건 뭔가 보세요, 요거. 줄로 나눠라. 이건 뭐 같아요? 칸으로 나눠라. 이건 뭡니까? 하나를 합해라. 이거 눌러볼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요. 하나가 돼버렸어, 하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거 뭔가 보세요, 요거. 얘는 뭡니까? 너비를 같게 해라. 너비가 같아졌어요. 너비가 다 같아졌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얘 아까 연습삼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연습삼에 넣지 않습니까? 얘를 빼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동네에다 놓고 여기 보시면 뭐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 이거 나누기고 나누지 않고 이건 아니는 것 같고 이건 뭘까? 나누기고 칸 지우기. 칸 지우면 되겠네.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칸 지워졌네. 다시 마우스를 잘못 클릭해 놓으면 엉뚱한 데가 지워질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다 이랬었어요. 이 동네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추가하기, 나누기,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요? 추가하기, 나누기, 지우기도 있죠? 줄칸 지우기 이런 게 있죠? 그럼 줄칸 지우기 들어가서 칸만 지워라 그러면 칸 지워지는 거지. 옛날 버전 2010 이전 버전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지웠어요. 그런데 2014부터는 위에 메뉴가 여기도 가면 있기는 있습니다. 표 옆에 있는 펼침 목록 메뉴에 가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2010처럼 별도로 이렇게 메뉴 탭이 열려갖고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여튼 간에 칸을 제거해 봅니다. 칸을 제거했더니 또 칸이 어떻게 돼요? 표가 너무 짧아졌잖아요. 얘를 넓혀야 되잖아. 이만큼 넓혀야죠. 여기 이만큼 넓혀줘야 되잖아. 오른쪽 여백 공간까지. 그럼 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을 해놓고 늘어나라. 이게 안 돼요. 늘려야 돼. 자, 늘리는 방법 보세요. 여기. 제일 오른쪽 경계선 보이세요? 오른쪽 선에다 싹 갖다 대면 이렇게 좌우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좌우 화살표. 이때 늘리면 마지막 거만 늘어나요. 그래 놓고 뭐 하면 돼? 나머지 또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데 요 경계선을 마우스를 잘 갖다 대시면 이렇게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고요. 이때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 드래그하면 비고란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속에 있는 소속과 비고산에 있는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발표자하고 소속 사이에는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갖고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두 관계만 좌우로 조절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가 보세요. 겉테두리. 아까 오른쪽 경계선도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좌우 화살표가 나타날 때가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돼서 개체를 선택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지 뭐.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요럴 때는 이렇게 넓어진다고. 이렇게 높아지니까 경계선에다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 표가 좀 이렇게, 그때 요걸 옆에 있는 거를 갖고 이제 늘려주지 않습니까? 늘려주면 똑같이 균등분할해서 넓어져요. 아까는 비고란 쪽에 있는 너비만 조절했잖아요. 비고란만 넓어지든 좁아지는데 이 개체 자체를 선택을 하고 개체 전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넓히면 전체가 조금씩 다 똑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비고란을 좀 조절해주고 날짜란, 요일란, 그 다음에 뭐 소속란 이런 걸 조정해주면은 발표자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럭저럭 보기 좋은 표 형태가 완성이 됐다고.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 워드 프로스 자격증 있잖아요. 워드 프로스 자격증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점당해요. 워드 프로스 동일하게 간격을 맞춰야 돼요. 근데 조금 복잡한데 어차피 표 공부하니까 아셔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다 클릭하시고 이 안에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나서 이 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시커멓게 블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릭하시면 돼요.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생기고 빨갛게 동글뱅이가 보이는데 그냥 클릭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클릭했을 때는 F5번 키 눌러보세요. F5번 키. 키보드 열어보시면은 F1, 2, 3, 4, 5, 6, 7, 8, 9, 10, 12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F5번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셀이 선택이 되고 키보드를 움직이면 보세요. 키보드를 움직이면 이렇게 셀들이 움직입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오른쪽 왼쪽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는 띄고 키보드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로 위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게끔, 더 이상 좁히면 깨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옆으로 가서 또 조절하세요. 자, 바투바투 다 줄이는 거예요. 응? 마우스로 하시려면은요, 자 보세요. 마우스로 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줄이시는 거예요. 줄이시는데 잘못 줄여져 가지고 저처럼 이게 얘가 두 줄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까는 이거를 마우스로 하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키보드로 하는 게 깔끔해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키보드 마우스 막 같이 하니까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문서 작성할 때는요 키보드만 한 게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F5번 키 한번 눌러가지고 너비를 죄다 바짝 줄여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표 자체를 선택해 보세요. 그 모서리 테두리 선 있잖아요. 전체 테두리에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요거 말고
요럴 때 밑에도 요럴 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8개 점이 나타납니다. 그때 오른쪽 거 있죠, 오른쪽 거 제일 오른쪽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점, 요거 네모점을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늘리시면 돼. 그리고 밑에 것도 이렇게 내리시면 돼. 얘가 좀 이상하다. 너비는 넓어졌어요, 그렇죠? 아까 넓어졌을 때 어떻게 넓어졌냐면 이렇게 넓어졌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던 애를 마우스로 이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근데 사실은 더 엄격한 건 이겁니다. 보세요, 얘를 전체를 잡아서 전체를 다 블럭 잡으셔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거 한번 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다시 올리시면 되고, 옆으로도 늘려보세요. 옆으로 늘리시면 똑같은 여백의 공간을 주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날짜 쪽에 10을 늘리면 요일도 10이 늘어나고 제목도 10이 늘어나고, 가장 정확한 건 키보드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컨트롤 키 눌러서 너무 지금 어때요? 글자가 위아래가 쫙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럭 잡아서 하나 둘 셋 넷만 내려도 널찍널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가운데 정렬하면 딱 보기 좋지. 딱 보기 좋지.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얘는 오른쪽에다 보내면 되고, 제목은 가운데 오면 되는 거고, 제목은 좀 크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고라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비고라는 이제 합쳐줄 거라. 합하는 게 여기 있나? 요거 합치기, 셀 합치기. M이라고 돼 있네, 셀 합치기가. 이 상태에서 M 누르면 이렇게 합쳐져요. 블럭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 해도 되고, 여기 M이라고 써있네. 머지. 여러 개를 하나로 합병하는 걸 머지라 그래, 머지. S는 스플릿, 나누는 거고, H height, W width 해서 높이를 갖게 해라, 너비를 갖게 해라. 예. 속성은 properties, P. 이런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데, 좌우튼 간에 여기 블록 잡아서 셀을 합할 거예요. 이렇게. 얘를 합해도 되고요. 이 사이사이 선이 있잖아요. 사이사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먼저 보여드릴까요? 사이사이 경계선을 이래도 어떨까요? 합한 것처럼 보이죠? 화면상에서 이게 합한 건지 줄을 가린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 줄을 가린 거예요. 줄을. 이걸 해서 합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예. 자, 11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색깔이나 이런 건 아직 안 꾸며봤지만, 선의 굵기라든지 종류는 안 꾸며봤지만 약간 비스무리 해본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117쪽에 표 만드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는데, 책에는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입력이라는 펼침 명령에 가서 표에 가서 표 만들기 이걸 하게 하는데, 그냥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표 메뉴가 왼쪽에 있고요. 이거를 그리고 지우는 게 있어요. 옆에서 그냥 연필로 지우개로 그리고 지우면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고 나서 너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도 우리 연습한 것처럼 경계선을 가지고 너비를 좌우로 드래그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나요?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잡고 나서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이거네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다 잡아도 되고 한쪽만 잡아도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높이가 조절이 되죠. 그렇죠? 이건 아까 우리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F5번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F5번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F5번을 한번 더 누르면 빨갛게 되고요. F5번을 한번 더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F5번 누른 상태에서 F7번을 누르면 칸 블럭이 되고요. F8번 누르면 줄 블럭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작업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는 키보드로 모든 아래 한글에서 표를 작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키보드 명령을 모르면 못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 세대가 아니라 키보드 세대부터 지내왔기 때문에 마우스로 블럭 잡는 거는 수월할 수는 있지만 키보드만한 게 없어요. 키보드만한 게. 그리고 키보드로 작업하는 사람하고 마우스로 작업하는 사람하고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근데 숙달이 돼야 나는 거지, 숙달이 안 되면 안 나겠죠. 숙달이 되게끔 내가 무진장 노력을 해야 돼요. 숙달이 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너비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 121페이지 보시면은 셀 블럭을 잡아서 비고란 같은 경우에 합하는 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까 합하는 거 M 이거 나누기, 줄로 나누기, 칸으로 나누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키보드에서 보면 뭐 S자를, 블럭을 잡고 S자를 누르면은요, 보세요. 블럭을 잡고 S자를 누르면 칸이냐 줄이냐 하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 줄로 블럭을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두 줄이 됩니다. 예. S자를 누르면 스플릿 나누는 거고요. 딜리트 누르면 이제 지워지는 거고요. 자, 보세요. 블럭 잡고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블럭을 잡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 버린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이 한 줄이나 한 칸을 블럭 잡고 딜리트를 누르면, 보세요. 한 줄을 블럭 잡고 딜리트를 누르거나 그러면은 셀 모양까지 다 지울 거냐 아니면 알맹이만 지울 거냐 이런 거죠. 남기면 알맹이만 지워지고, 지우기까지 하면 다시 셀 자체가, 또는 칸을 블럭 잡거나. 근데 어정쩡하게 블럭 잡으면 뭐가 돼요? 딜리트 누르면 알맹이만 지워지는 거예요. 알맹이만 지워진다. 그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요, 표를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지금 테두리 선이 여기 보이네요. 셀 속성에 가면은 테두리가 보여요. 이 테두리에 가서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꾸밀 거냐. 예를 들어 비고란 같은 경우 이렇게 잡아도 돼요. 테두리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해갖고 선을 이렇게 거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죠. 요거 옆에 보시면 선의 굵기도 있어요. 선의 굵기도. 선의 종류를 두 줄로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어떻게 가볼까요? 겉에 박스만 겉에만 두 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 줄에 가서 두 줄로 만들어 놓고 테두리를 겉테두리만 누르겠다 이거지. 겉테두리만. 이렇게 블럭 잡고 겉테두리만 난 잡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겉테두리만 이렇게 두 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키보드로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로요. 블럭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셀 테두리 및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건데요. 메뉴가 한번 거치고 들어가잖아요. 싫어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찬진 씨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했을 때는 표라는 기능이 없었어요. 1990년도에 처음 개발할 때는 표 기능이 없어가지고 표 대신 다른 거를 사용했었어요. 괴선 문자라는 게 있어요. 괴선 문자. 그래서 마치 이렇게 빼기를 쭉 누르면 어떻게 돼요? 줄 쳐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버티컬 바락을 해서 세로 쓰기 지고 우리 화폐 단위 있잖아요. 화폐 단위. 엔터 위에 보면 화폐 단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식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칸막이가 깨졌죠?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새로 나온 기술 중에 입력에 가면 문자표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선단 이거 있어요. 요거 처음에는 얘를 선택을 해요.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를 먼저 하나 선택을 하고 요거 그 다음에는 뭐를 선택할 거냐면요 수평선. 수평선이 또 어디로 도망갔노? 수평선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수평선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끝으로 가서 뭐를 하냐면 요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가로선이 그려지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 여기 끝부분하고 그럼 중간중간에 요거를 넣어주면은 지금 요렇게 생긴 거를 만약에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선이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표 대신해서 처음에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 표가 되게 반가웠죠. 안 되던 게 됐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블럭 잡고요. L. 블럭 잡고 C. L. 아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각셀마다 적용에 들어가면 테두리가 L이고 배경이 C예요. 대각선은 차후에 생긴 메뉴라서 명령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표의 셀 테두리 L, 표 셀 모양 C 하는 메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메뉴를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으로 가서 직접 선택하라고 지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메뉴가. 근데 테두리가 L, 라인이고 셀이 C. 대각선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대각선은 명령이 없습니다. 대각선은 명령이 없으니까 천상 방법이 뭐다? L이나 C를 눌러가지고 대각선에 와서 그리는 수밖에 없다. 보세요. 오른쪽 눌러서 테두리 배경에 가서 각셀마다 적용 가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L 그럼 바로 오잖아요. C 그럼 바로 오지 않습니까? 이거 외우자 이거지. 한 개만이라도 C나 L 하나만 외우면 바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럼 테두리 선에 와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었죠. 색 한 줄짜리였죠. 표의 굵기가 얼마였다고요? 처음에 한 줄짜리 굵기가 0.12mm 해서 바깥쪽 모두 다 나는 한 줄로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설정을 누르면 한 줄이 되고 그 다음 여기 첫 줄만 블럭 잡고 L 두 줄로 선택하고 요 아래 방향 여기 아래 방향 있어요. 그 설정 누르시면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두 줄로 변하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좌대고 그렸지 않습니까? 타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타자기는요 종이를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가 볼펜을 딱 꺾어 찍어요. 볼펜을 찍고 타자기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핸들을 드르르르 돌리면 볼펜에서 선이 그려져요. 가로 세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려가지고 타자기로 글자를 쳤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예. 지금은 뭐 컴퓨터로 하니까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지금 125페이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하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각 셀마다 적용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C나 L이나 하나를 외우셔서 오시는 게 편할 것 같고, 볼게요. 자, 블럭 잡아서 각 셀마다 적용이 있고 하나의 셀처럼 적용하는 게 있죠? 이거 아셔야 돼.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 지금 이게 설명이 돼 있나 모르겠는데, 먼저 각 셀마다 적용 들어와서 테두리 선을 그리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색깔을 빨갛게 노랗게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림 넣어볼게요. 그림을 여기 와서 바꿀 거예요. 무슨 그림으로 바꿀 거냐면은, 자, 이 그림으로 바꿀 거예요. 피아노 건반 그림으로 바꿀 거예요. 자, 크기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래, 크기에 맞춰서. 그럼 설정 누르면 피아노 건반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낱개별로 들어갔죠? 각 셀마다 피아노 건반이 하나씩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안 하겠다고 하고, 다시 이번에는 각 셀마다 적용이 아니라 하나의 셀처럼 적용할 겁니다. 하나의 셀이란 말은 이 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아까 마찬가지로 피아노 그림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셀이 되면서 배경 그림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이것도 색깔이 너무 진하면 워터마크 효과를 넣어주면 뿌옇게 보입니다. 헐 낫잖아요. 이게 낱개별로 피아노 건반 들어간 것보다 이게 헐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뉴가 생기는 바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선 모양, 셀 모양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 제도를 빼버리고 각 셀마다 적용, 하나의 셀처럼 적용하는 게 들어가면서 L이냐 C냐 하는 명령어가 안 보인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나서 대각선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바람에 더더욱 아는 사람만 쓰는 거죠. 아는 사람만. 자, 그 다음 색깔은 좀 뺄게요. 그림은 뺐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가서 아까 여기 표에 보니까 이런 거 있네요. 색깔 넣어주는 거 있단 말이에요. 색깔 넣어주는 거.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면 훨씬 편하지. 뭐 C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 그냥 클릭하면 되고.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죠. 보세요. 이 표를 블럭 잡아서 이거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로 만들면 훨씬 낫지. 알아서 만들어 주잖아. 자, 이렇게 만들다가 모양새 좀 바꿔볼까? 이거로 이렇게 바꿔볼까? 오케이. 그럼 바뀌었잖아.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래서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또 필요하면 또 넣어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고, 필요 없으면 또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2007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2007은 사용자가 직접 다 비벼야 돼요. 2010으로 넘어가면서 위에 리본 메뉴가 뜨면서 표 안에 있는 기능이 편해진 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블럭 안 잡고요. 표 안에다 클릭만 해놓고, 예, 표의 스타일을 꾸미시면 한꺼번에 꾸며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예쁘죠. 훨씬 더. 예. 자, 그 다음 이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가 알고 봤더니 여기다 쓰는 게 아니네. 글자 지울 거예요. 겉에 보이길래 저는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표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표에다 클릭을 해 놓으시고 입력에 가시면 캡션을 찾아보세요. 캡션. 캡션이 어디 있노? 캡션 넣기가 있는데 어디 갔어? 그 캡션이 있나? 문자열, 그림, 글맵시, 표에가 있나? 표에? 표 메뉴에 가면 캡션이라고 있나? 여기 있네. 옛날 버전은요 입력에 있었는데 지금 메뉴는 어차피 표에 가서 가는 거예요. 표에 가면 표 만들기 옆에 표 그리기, 표 지우기 옆에 캡션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캡션에 가서 보시면은 위, 오른쪽, 아래쪽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다. 그냥 캡션을 누르면 아래 생겨 이렇게 표 1이라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두고 아까 내용을 썼어요.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근데 이 캡션이 위로 올라가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올려야 되겠죠? 얘를 올려야 되겠지? 아예 처음부터 캡션을 쓸 때 그럼 위로 올라갔잖아. 이렇게 올라가잖아. 보세요. 이렇게 아래에 있던 애를 얘를 클릭하고 이 동네를 클릭하고 표를 클릭하셔도 돼요. 어차피 캡션은 썼으니까. 그럼 캡션에 가서 그럼 올라갑니다. 옛날 버전 이렇게 못 올려요. 이렇게 표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표셀 속성, 표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표셀 속성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 메뉴에 가서 오른쪽 누르셔서 표셀 속성에 가시면 여기 옆에 캡션에 보시면은 얘가 아래쪽에 있는 건지 위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 위인지 오른쪽 위야 이게? 이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위에다 놓는 거지 오른쪽 위가 아니에요. 위 아래 하고 이거 오른쪽에 가려면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 위라는 건 이거예요. 오른쪽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린다는 뜻이야. 위. 얘를 2줄에 올리는 게 위야. 그래놓고 얘를 오른쪽 정렬해야 일로 오는 거지. 표 자체에다가 캡션의 위치를 오른쪽 위라고 써놓으면 표 오른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여기 있으니까 그럼 아래로 내려가고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다가 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표. 잘 보세요. 표 만들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얘도 캡션, 여기 표에 가서 캡션을 달아 볼게요. 얘가 표 1 됐죠? 얘는 뭐가 돼? 자동으로 2가 됐지. 얘가 아까 표 1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표 1 위에다가 제가 표를 하나 그렸잖아요. 그 캡션을 달았더니 얘가 표 1이라고 뜨면서 얘는 표 2가 됩니다. 그럼 얘를 보세요. 얘. 이 표 자체를 지우면 다시 표 1로 돌아와요. 그리고 표를 지우면 이 캡션도 같이 지워집니다. 표를 지우면 캡션도 지워지는데 캡션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우리 예전 교과서 지금도 그렇게 교과서에 나오겠죠. 역사책, 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고구려 시대에 무슨 뭐 영토 확장 해놓고 밑에 그림 4-2 뭐 삼국시대에 뭐 영토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표 4-7 뭐 경제 5개년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캡션이에요. 그러니까 표나 그림이나 어떤 개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항목, 이거를 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캡션은 표든 그림이든 부산물이에요.
요거는 지울 수 있어요. 보세요. 요거. 요 표 1이라는 거는요. 이건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이 표 자체를 지우면 어떻게 된다? 캡션도 지워져요.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캡션으로 달아주는 게 좋으냐? 아까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제가 그냥 일반 키보드로 글을 썼지 않습니까? 글 쓰고 밑에 표를 그렸잖아요. 이게 좋냐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그 표에 관한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캡션으로 달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다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피아노 건반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피아노 그림에 대해서, 이 표의 피아노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으면 이것도 캡션을 달아요. 여기다가. 예. 피아노 건반 이런 식으로 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른 그림을 불러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캡션을 달면은 알아서 번호가 재조정된다고. 그 다음에 캡션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하던, 이 그림의 끝이 오른쪽이에요. 이 그림이 오른쪽에 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림이 가운데 있으면 꼭 가운데 안에서 얘도 가운데가 되는 거지. 왼쪽 오른쪽 가는 거지. 이렇게 캡션을 달아주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표에만 캡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에도 캡션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단어에서의 각 주는 단어 문장이고, 캡션은 표나 그림의 주석을 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미술책이든 뭐 역사책이든 사회책이든 표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넘버링 매기잖아요. 그림 2, 뭐 그림 7.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그림 3이라고 썼어. 세 번째 그림이니까. 근데 중간에 다시 그림이 하나 들어가면 밀려나야 되잖아. 4로 밀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 고쳐야 되거든. 근데 캡션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번호를 부여해 주거든. 땡기건 밀리던 간에 알아서 번호가 부여가 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수작업으로 그림 7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니까 참 편하더라 이거지. 지금 표가 네. 길어져서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그 자. 전장을 올리려면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그림이 하나 들어갔어요. 이렇게요. 그림이 들어가면 요만큼 여유 공간이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목을 쓰다 보니까 제목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띄워주다 보니까 넘어갔잖아요. 이거를 올리는 방법은요, 이 줄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빈 줄을. 자, 빈 줄을 제가 없애면 이제 여유 보세요. 이렇게 내렸더니 요만큼이잖아요. 남은 공간이 요만큼이죠. 이 공간 안에는 표가 못 집어넣는 거야. 그럼 천상 이 표를 줄이면, 표의 높이가 줄면 올라가겠지. 근데 표는 건들지 말라는 거야. 표를 건들지 말면 캡션 때문에도 지금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캡션을 지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얘를 빈 줄을 지우면 얘가 땡겨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빈 줄이 아니라 여기 막 써 있어. 주절주절.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빈줄 없애볼게요. 제가요. 빈줄을 없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빈줄 하나 있었죠? 여기도 빈줄 하나 있었는데 표가 못 들어가잖아요. 왜? 표 높이가 10이고 남은 공백이 9밖에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하나의 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고
해제하고, 어울림이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저 끄트머리 두 개는 글 뒤로 글 앞으로니까 하지 마시고, 글 뒤로 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자리 차지를 하던 어울림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가 올라왔어요. 얘가 올라왔는데 살짝 내리면 조금씩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갔지 않습니까 지금요? 밑에 보세요. 여기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잖아요. 이때 이것도 있어요. 표에 가서 아까 이 표 자체를 아까 글자처럼 취급해서 빼버렸잖아요. 글자처럼 취급하면 못 들어가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를 해서 어울려줬단 말이야. 어울려주니까 밑에 한 줄이 남던 뭐. 자, 또 하나. 표에 가보시면 셀 단위로 나눌래 안 나눌래 이런 게 있어요. 나눈다는 말이 뭐고 안 나눈다는 말이 뭐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가 두 줄짜리예요. 두 줄짜리. 얘가 두 줄짜리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위즈 환경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표 안에, 이게 하나잖아. 하나 표잖아. 하나의 셀이죠. 한 줄이잖아. 한 줄. 근데 얘는 줄이 글자가 많아서 벌어진 거잖아. 하나인데 줄이 여러 줄이다 보니까 밀려나간 거잖아. 이럴 때 얘랑 같은 동네잖아. 그럴 때는 셀 단위로 나눔, 이거 나눔. 이건 그냥 나누는 거예요. 셀 단위로 나눔하면 얘가 하나의 동네잖아. 아까 하나라 그랬잖아. 얘가 같이 다닌다고. 위아래가 찢어지면 보기 싫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얘는 두 줄이니까 그나마 한 줄이 내려간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줄이 내려왔는데 이 인형이 10줄이야. 10줄. 표 하나가 10줄인데 9줄은 위에 걸려있고 한 줄이 내려가야 될 입장이니까 셀 단위로 나눠버리면 9줄이 통째로 내려온단 말이야. 자, 보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라. 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얘가 여러 줄이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 비어 있잖아. 이렇게 비어 있잖아. 이렇게 흉하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놓으면 이 내용은 보이고 마지막에 줄은 좀 더 보이겠지. 이렇게. 이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은 글이 없어서 그렇지만 양이 많으면 이거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렇게 쪼개지면 여기가 남아버리잖아요. 이거 흉하거든. 그거는 여러분이 적당히 해주시는 거야. 셀 단위로 나눌지 안 나눌지는 여러분이 적당히 해주셔야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어차피 얘가 하나니까 통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보기 싫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표가 위에서 아래로 좀 잘려지느냐. 그런데 페이지가 만약에 이만큼인데 표 내용이 그 페이지보다 많으면 어차피 쪼개지죠. 손표로만 작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입력하는 내용이 표가 한 300줄 되다 보니까 문서상에 안 들어가지 당연히. 그때는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3페이지 분량의 표인데 한 페이지만 위에 남고 나머지 2페이지는 표에서 안 보여요. 밑에서.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을 해줘야 돼. 그때는 너무 커서 너무 크니까 글자처럼 취급해버리면 한꺼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빼줘야만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나눠서 걸쳐서
쪼개지면서 보여주겠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게 그 유형인지 맞죠? 이 유형이 맞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빈줄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딜리트 키 누르면 땡겨지는 거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그림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 그림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그림이 커가지고 한 페이지 넘어갔어요, 지금요. 그림이 커가지고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여기도 그림이 이따구로 됐어.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는 모자라고 배려놨잖아요. 그렇죠? 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참 애먹. 그림 같은 게 애먹죠. 그렇죠? 천상 얘는 그림을 원래 크기로 돌려놓고 나서 천상 그림을 줄여야지. 뭐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지고요. 그림은요, 이 본래 그림이 이만한 거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원래 그림 이만해요. 밑에는 여유가 있는데 옆으로는 벗어났죠?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줄이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처음에 가져올 때 그냥 그림을 가져오면 작은 그림은 작은 대로 보이고요. 큰 그림은 화면에 딱 잘려져서 들어와요. 알아서 딱 조절이 돼서 옵니다. 근데 그림을 쪼갤 수 있어요? 그림 쪼개는 건 이렇게 쪼개야지 뭐. 자르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려야지 뭐. 윗부분도 쓱 잘라야지 뭐. 그럼 그림이 좀 잘라졌죠? 위아래가. 뭐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지. 자, 이 그림을 선택을 하는 순간 그림과 연관된 메뉴들이 쭉 뜹니다. 위에. 그럼 자르기라는 메뉴에 가서 왼쪽도 좀 자르고 오른쪽 좀 잘라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래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자르기 눌러서 아래쪽을 자르면 그림도 잘라질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림도 요거로 눌러서 그러니까 액자가 둘러져요.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쁜 건지 안 예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기능을 몰랐던 사람들은 좋다라고 하시고, 나 포토샵으로 할 줄 알아. 그럼 포토샵으로 싹 바꿔가지고 가져와도 되지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포토샵 배우랴 뭐 배우랴 어렵잖아요. 그럼 그림 보러 와서 여기는 기능으로 돌리면, 이렇게 바꾸면 액자가 착 터들거든. 근데 한글보다 파워포인트가 훨씬 더 예쁘고. 파워포인트는 그런 전문이고, 그렇죠. 한 페이지마다 착착착 구분하는 이 전문이고, 워드는 아래 한글은 글도 써야지, 표 계산 엑셀처럼도 넣어야지, 그림도 골라서 꾸며야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제일 쉬워. 파워포인트도 어려우려면 한두 것도 좀 어렵겠지만 직관적이잖아요. 파워포인트는 가져와라 클릭하면 착 나타나고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래 한글은 종류별로 다 배워야 돼. 그림 불러오는 것, 그림에 대한 기능도 배워야 되지. 파워포인트 배운 사람은 지금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요. 파워포인트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걱정을 안 한다고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는 파워포인트 다 배운 거니까 걱정을 안 한다고. 오히려 파워포인트가 이게 전문이기 때문에 아쉬워요. 이거 갖고는 아쉬워. 파워포인트가 훨씬 예쁘지. 그러면 이제 이걸 공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파워포인트를 설명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를 쓰고 블럭 잡아서 꾸미고 바탕채로 바꾸고 오른쪽 정렬 이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그거부터 가르치거든. 그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걸 다 배우는데 글자
글꼴 공서체 바꾸는 거 20포인트 바꾸고 오른쪽 정렬은 그것만 배우고 왔다는 거야. 엑셀 시간에도 그거 배우고 파워포인트 시간에도 그거 배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배운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모양새를 나름 꾸며 봤어요. 표 작업을. 그럼 이제 표가 만들어지면은 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차트예요. 차트. 근데 이 말씀부터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아래 한글에 있는 차트가 안 예뻐요. 엑셀 차트와 파워포인트 차트는 동일한 겁니다. 엑셀과 파워포인트의 차트는 100% 동일해요. 같은 회사 거니까 그런데 아래 한글은 되게 불편합니다. 차트가, 그래프가.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음 페이지가 131페이지잖아요. 그렇죠?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시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고시. 이거지, 이거. 그럼 이제 차트 나온 거 있잖아요. 차트 나온 거만, 그래프만 지워버리고, 이제 차트로 바꾸는 연습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고시라는 파일을 열어 놓으셔가지고, 밑에 이렇게 결과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 결과를 지워버릴 겁니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차트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죠. 자, 뭐든지 그래요. 블럭을 먼저 설정하시는데, 합계는 잡지 마세요. 합계는. 왜? 잠깐만. 합계는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르세요. 합계는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르시면 합계가 지워질 겁니다. 평균도 블럭 잡아서 지우세요. 평균도 지워질 겁니다. 이거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요, 이거는 있습니다. 글자는 가운데 정렬하면 좋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면 좋은데 너무 오른쪽으로 갔어. 그렇지 않아요? 얘들이 너무 오른쪽 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여기 너무 텅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블럭 잡으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평균단 위에 보시면 문단 오른쪽 여백이라고 하는 항목 보이세요? 만약에 사법고시를 클릭하면 사법고시라는 여기에요. 여기 이 동네를 블럭 잡으면 여기만 이렇게 생기고, 여기 블럭 잡으면 위에 좌우로 생기고, 전체를 잡으면 제일 끄트머리에 좌우가 생기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문단 오른쪽 여백을 적절히 해서 중간은 아니지만 약간 중간 쪽으로 가게끔, 중간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게끔 한번 꾸며보세요. 이게 훨 낫지. 너무 오른쪽 벽에 부닥치면 보기 싫걸랑. 자, 이제 평균 계산할 거고요. 합계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하셨어요? 이렇게 블록 잡으셨어요? 저 끄트머리 가보세요. 끄트머리 여기. 여기 혹시 계산하는 거 있나 보세요. 계산식. 평균 계산해야죠? 블럭 평균이라고 있나요? 평균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는 블럭 잡아서 블럭 합계죠. 여기도 평균 내야 되나? 여긴 평균이 나와야지 합계가 아니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도 평균 넣어줘야지. 컨트롤 시프트 A, 컨트롤 시프트 S 하면 썸 합계 구하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 A 하면 평균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키보드 외우는 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블럭 잡아서 평균 구하는 날에 우리는 여기 블럭 계산식이라 그래서 평균을 계산한 거고,
저는 컨트롤 시프트 A 에버레이지, 컨트롤 시프트 S 썸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숫자가 안 나오고 빨간색으로 계산식.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조판보 때문에 그래요. 보기에서 이 계산식이 나왔을 때 안에를 더블 클릭하면요 고칠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 명령이 고쳐지거든요. 보기에 가서 조판보, 근데 조판보가 안 보이는 상태에선 고칠 수가 없어요. 얘를 나오네요. 조판보가 나오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가 보이고 안 보이는 건 다 보기 메뉴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판보 보니까는 해결됐죠? 그 다음에 평균을 하니까 자릿수가 좀 많아져서 저는 옆에 여백을 좀 다시 조정했습니다. 평균 나온만. 이렇게 놓으면 다시 여기 얘들만 따로 이렇게 좀 조절해주면 그럭저럭 보기 좋네요. 2012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그런 걸 이렇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은요 이것저것 막 섞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차라리 2007 쓰는 게 헷갈리네. 한글 2007이요? 아니 한국 2012요. 한글 2012 폈다가 펴는 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하고 못하고. 여기 메뉴판.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막 엑셀에서나 PPT에서 할 수 있는 게 막 이거 완전 많을 거. 그게 헷갈려요. 어차피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 같은 회사 거니까 이쪽 거 잘 배워두면 저쪽 거 수월해요. 근데 아래 한글은 다른 회사잖아요. MS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 한글은 2007 버전이 2006년에 나왔고 엑셀 2007 버전은 2007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엑셀 2007이 나온 거를 보고 한글 2010이 바뀐 거거든요. 한글 2007은 2006년 10월 9일 한글날 나왔거든요. 아래 한글은 무조건 한글날 출시예요.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2014가 최고거든요. 아래 한글 2014까지 나왔는데 2013년 10월 9일날 한글날 출시를 이제 론칭을 해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요. 자,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차트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는데 어차피 차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에는 차트보다 좀 약간은 미려하지가 않아요.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몇 가지만 알고 넘어갈 거도록 할 겁니다. 예. 자, 차트를 만들기 전에는 차트를 보세요. 제가 표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입력에 가서 차트를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거로 나와요. 그러면 이 차트가 나와 있는 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 편집이 있어요. 데이터 편집. 그럼 이렇게 표가 보이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쓰고 여기 국어라고 쓰고 여기 영어라고 쓰고 수학이라고 쓰고 과학이라고 쓰고 여기는 홍길동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 바뀌죠. 이렇게. 그렇죠? 다시 볼게요. 나는 표를 안 만들었어. 표를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자? 그냥 차트를 새로 만들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 가서 뭐를 이용해서 오른쪽 눌러서 편집에 들어가서 직접 꾸미자 이거야. 직접 꾸미자. 근데 이거 되게 불편해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탭키를 누르거나 그러면 휙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표부터 입력하시는 게 수월해. 자, 그럼 요만큼 블록 잡고요. 요만큼 블록 잡고
블럭을 잡았어요. 오른쪽 평균 빼고 밑에 합계 빼고 그 상태에서 표 메뉴에 있는 차트나 입력에 가서 차트도 있어요. 입력에서 차트도 있고 표에도 차트가 있습니다. 아무 차트나 클릭하시면 일단 차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잡고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았죠? 여기 표 메뉴에 가면 차트라고 있죠? 이거의 커셔는 어디다가? 아, 차트 속에. 차트 속에다 블럭을 잡고 네네네. 차트를 클릭하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돼요. 커서를 여기다 클릭해 놓고 나서 차트를 집어넣으면 차트가 여기로 기어 들어와야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밖에가 아니라 블럭을 잡으면 된다고. 블럭을. 그럼 얘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트를 눌러주면 알아서 기본적으로 위에 생겨요. 위에 생긴다고. 왜 그러냐면요, 컴퓨터는요 어떤 작업을 명령을 거는 거잖아요. 지금 차트 작업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삽입이란 메뉴는 없던 뭐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밀려나가. 내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위나 왼쪽에 생겨요. 결과적으로 내가 밀려나간다고. 자, 그러면 얘를 이 차트 있잖아요. 차트를 마우스로 끌고 내려오셔도 돼요. 이렇게 밖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얘를 글자처럼 취급하시던 아니던은 나중 문제예요. 여기 차트 속성에 들어가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하면 편하겠지. 아니더라도 끌고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것도 이렇게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넓어지고 좁아져요. 자, 차트 자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차트 알맹이 속을 꾸미는 게 아니라 겉의 모양을 꾸미는 거예요. 지금요.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8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가지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높이, 너비 다 조절해 주시면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끌고 내려오면 되고, 안 되면 잘라내기 해서 밑에다 놓고 붙여넣으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오겠지. 자, 얘를 이제 알맹이 꾸미러 들어갑니다. 꾸미러 들어가는 거는 더블 클릭. 더블 클릭에 들어가면 보세요. 이 메뉴들 보세요. 여기 메뉴들이 어떻게 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클릭했죠? 다시 빠져나왔어요. 제가 빠져나와서 차트 자체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메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 살아있잖아요. 쪽이든 보안이든 검토든 다 메뉴가 살아있죠. 근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메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다 지금 멈춰졌지 않습니까? 오로지 차트 메뉴만 살아있어요. 이러면 차트 속에 들어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 들어가는 겁니다. 마법사라는 말은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나와요. 우리 컴퓨터에는 뭐 설치 마법사, 삭제 마법사, 무슨 마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위저드지 뭐 꽃갈콘 쓴 마법사. 단계 진행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내가 띡띡띡띡띡 오케이 이게 아니라 1단계 뭐 하세요? 다음. 2단계 뭐 하세요? 다음. 3단계 뭐 하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하는 거. 아까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이거요. 얘는 더블 클릭을 해서 팍 내가 고쳤잖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설정 눌렀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법사가 아니고
1단계 어떤 차트로 할 겁니까? 막대 그래프로 할래요? 꺾은 선으로 할래요? 원형으로 할래요? 먼저 선택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꺾은 선, 막대 그래프로 하겠다 이거. 세로 막대로. 오케이. 다음. 이 모양입니까? 저 모양입니까? 보세요. 우리 책에는 뭐로 돼 있나 보세요. 행 기준이에요? 열 기준이에요? 열 기준이죠? 근데 우리 처음에 치장하니까 행 기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행 기준으로 봐야 돼? 열 기준으로 봐야 돼? 이 책하고 상관없을 때. 행 기준으로 봐야 돼? 열 기준으로 봐야 돼? 사장님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사장님 마음대로.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나는 열 기준으로 보고 싶은데 사장님은 행 기준을 원해. 그럼 행 기준을 해드려야지. 사장이 볼 거니까. 내가 볼 게 아니라. 근데 이 책에는 열 기준으로 보라 그랬나봐. 사장님이 열 기준을 좋아했나봐. 그래서 열 기준을 본 것 같아요. 자, 다음. 제목이 없네. 제목을 뭐라고 쓸까요? 고시별 경쟁률 변화. 자, 여기다가 고시별 경쟁률 변화라고 쓰래. 그러면 X축, Y축 뭐 이런 것만 나와 있죠? X축, Y축 외우지 마세요. 어려워요. 수학 잘하시는 분은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금방 잡겠지만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글자가 있으면 항목, 숫자가 있으면 값 이렇게 외웠어요. 왜냐면요. 얘가 지금 세로 막대기 때문에 항목이 가로로 돼 있어요. 가로. X축으로 돼 있다고 항목이. 근데 얘가 가로막대로 돼 있으면 X축이 값이 되고 Y축이 항목이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 보는 자꾸 우리 교육생들한테는 훈련생들한테는 절대로 X축 Y축 외우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가로 세로 외우지 말고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값이고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으로 외우세요. 이게 빠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항목은 연도죠? 그럼 연도라고 쓸까? 그럼 값축은 뭐라고 쓸까?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책에는 단위가 퍼센트래. 단위가 퍼센트래. 꼭 이걸 쓰래. 안 써도 되는데 심심하니까 써보고. 그 다음 여기 또 여러 개가 있긴 있네요. 자, 범례가 뭡니까? 이게 범례야.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색깔별로 보이는 거. 이거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범례 위치를 아래로 내리면 내려가요. 아까 제목을 하다가 이제 범례로 넘어갔는데 범례가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쪽으로 내렸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건 이따 또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확인.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범례 말씀했잖아요. 범례를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범례, 얘가 범례예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밑에 색깔별로 되어 있는 걸 알려주는 거.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범례 위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일로 가. 그럼 있었던 자리를 다시 그래프 차트가 메꿔준다고. 공간을. 이렇게 보면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뭐 꺾은 선 그래프로 바꿔도 되고요. 얘를 가로막대로 봐도 되고요. 세로막대로 보셔도 돼요. 여기서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값이 사법고시가 20이 아니라 만약에 200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200이면
얘도 변하죠? 아까 20이었던 애가 200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래프 속에서도 변하죠. 이건 당연히 변하는 겁니다. 엑셀도 변하고 파워포인트도 변하고 아래 한글도 변해요. 그거는 할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아까 범위의 아래로 보낼 때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요. 범례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위치라고 나올 거예요. 위치라고 나와요? 위치에 그 위치에 가서 아래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지정하시면 돼요. 컴퓨터는요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선생님 범례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럼 범례를 두들겨 패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걔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제목을 크게 하고 싶어? 그럼 제목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더블 클릭. 그래서 글자의 크기를 바꾸거나 변해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엑셀에서는요 차트 자체의 크기를 바꾸면요, 차트의 크기를 바꾸잖아요. 차트 자체, 차트에 있는 글꼴을 바꾸면 한꺼번에 변하죠. 엑셀에서는 차트의 크기를 10으로 하시오, 글꼴의 크기를 10으로 하시오 그러면 다 10으로 가요. 근데 아래 한글은 보세요. 얘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 10으로 가야 되고, 얘 더블 클릭해서 얘도 10으로 가야 되고, 얘도 10으로 가야 되고, 요거 연도도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를 글자 크기 10으로 가야 되고, 여기 얘도 크기를 10으로 가야 되고, 범례도 더블 클릭해서 10으로 가야 되고, 다 일일이 다 10으로 바꿔야 돼요. 제목은 어차피 엑셀도 제목은 따로 놀아요. 근데 아래 한글은 제목, 갑축 제목, 항목축 제목, 항목축, 갑축, 범례 총 기본적으로 6가지가 나오는데 다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6번. 불편해 죽겠죠? 자, 그러면 차트는 이렇게 꾸미시면 돼요. 다예요, 이게.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눈금선 보이고 이런 거? 여기 눈금선 보이게끔 하는 거? 여기는 뭐 레이블이니 이런 게 없죠?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요? 이 책에 보면 레이블값 보이지 않아요? 레이블 너무 비싸요? 그래도요? 자, 근데요, 여기 보시면 마법사 있잖아요. 마법사에 가서 아까 세로 막대에 가서 다음 눌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레이블 값이 있죠. 여기요. 얘를 눌러야 레이블이 나오는 거야. 마법사에 들어가서. 얘도 명색이 차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보면 있잖아요. 계열 이름표, 계열에 가서 뭐 자료점 이름표, 뭐 이런 거 차트 속성 뭐 꾸미는 게들 있습니다. 근데 엑셀을 해보신 분들은 일단 짜증이 나. 얘를 만들기가. 그래서 보세요. 블럭 잡고 복사하세요. 얘를 블럭 잡아서 평균하고 합계 빼고 알맹이만 복사해서 밑에다 이제 클릭해 놨죠. 자, 입력에 가시면 개체라고 찾아야 되는데, 개체 여기 OLE 개체라고 있나요? OLE 개체 찾아보실래요? 지금 여기 보시는 개체에 있는 그림이나 표나 차트나 도형들은 아래 한글에 있는 한글 2010에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표니 그림이니 개체니 하는 거, 글상자니 글맵시니, 아까 우리 글맵시 해봤지 않습니까? 글상자도 하고요. 지금 차트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한글 2010에 있는 기능이고요. 그 개체 가시면 OLE 개체라고 있어요.
OLE 개체. 여기 OLE 개체라고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면 다른 메뉴가 뜰 겁니다. 그럼 쭉 가시다가 엑셀 차트가 있나 보세요. 엑셀 차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차트라고 있나 보세요.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고 확인 누르세요. 어떻게 됐어요? 뭐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엑셀 메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디자인에 가면 차트 도구 디자인이라고 있잖아요. 차트 도구 디자인. 이 메뉴도요. 이 메뉴도 이 디자인을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고 더블 클릭하면 오므라듭니다. 이때 데이터 선택을 누르셔서 여기 데이터 보이세요? 여기 데이터? 이 데이터 보이시냐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누르면 데이터가 안 들어오나? 아까 여기 고시에서 다시 빠져나와 볼게요. 이 부분. 아까 복사했었죠? 얘 더블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얘를 고치면 안 고쳐지네. 만약에 고쳐져요? 아니 그 위에다가 아까 복사했잖아요. 근데 이 약간 음식값 5, 6월 달에 거기다가 그 컨트롤 V 누르니까 또 부셔버려. 이렇게 되거든요. 잠깐만, 여기다 컨트롤 V. 이거는 지금 다른 동네예요. 잠깐만. 어머. 이게 나와야 돼.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잠깐만. 다시 여기다 놓고 입력에 가서 OLE 개체에 가서 엑셀 차트를 가져온 거잖아요. 엑셀 차트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엑셀 메뉴가 떠요. 엑셀 프로그램이 떠요. 여기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는 방법은 어디로 가요? 여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죠? 자, 그러면 저 됐는데요? 들어가요? 아니 그 들어갔어요. 바뀌었어요. 차트가. 대부분 세계로 바뀌었어. 그냥 이미 데이터 선택 여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돼버렸어. 몰라요. 이게 아니라 이건 차트잖아요. 차트 50잖아. 여기다가 아니 지금 표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표에 아니 얘를 아까 복수했잖아요. 아까 기상 틀리지 마시고 얘를 딱 이거는 애들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친절하게 해서 스타일돼가지고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바꾸면 돼요. 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예, 여기 네, 그렇게 됐다가 클릭하니까 바뀌었어요. 차트가. 여기 시트 1번에다가 복사를 했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잖아요. 붙여넣기 하고 나서 다시 차트로 오면 그렇게 됐어요. 여기 두 개 5월 6월은 또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거예요. 보세요. 얘를 요만큼만 블록을 잡아주면 5월 6월은 이제 빼고 블록을 잡아주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차트가 이제 만들어졌죠. 오히려 시트에 가서 오히려 여기 지우라고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까 우리 복사했었죠? 이거 복사했잖아요. 지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입력에 가서 OLE 개체에 가서 엑셀 차트를 선택하는데 밑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차트가 생겨 있는데 여기에 요거 원데이터가 시트에 있어요. 여기다가 컨트롤 V에다 붙여서
예, 이거를 다 지우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차트로 들어가면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횡하잖아. 데이터를 다 지우든 안 지우든 횡한 거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이 부분 이 부분만 다시 블럭을 잡아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차트 종류에 따라서 엑셀에 있는 차트 있지 않습니까? 이 엑셀에 있는 차트를 그대로 다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엑셀에 있는 차트가 그대로 다 적용이 돼서 엑셀을 보는 듯하고 똑같은 거로 차트가 만들어지지. 그럼 아무래도 차트는 엑셀이 최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엑셀을 사용할 줄만 아시면 여기 있는 기능은 다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네. 이걸 OLE라 그래요. OLE 이거는 뭐냐면 오브젝트 링킹 앤 엠베딩 객체를 연결하고 연결 또는 포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엠베딩. 이 OL이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종이 아닌 이종 간에 연결을 하는 거죠. 동종이 아닌. 동종끼리 어차피 아래 한글에서는 아래 한글에서 그림 불러올 수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객체예요. 그것도 OL입니다, 사실은. 윈도우가 만들어진 이유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키보드로 입력하던 시절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작업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엑셀,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포토샵에 있는 그런 객체들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특성이 있잖아. 재능 기부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래 한글은 키보드로 글 쓰는 건 다 똑같아. 엑셀도 키보드로 글 쓰는 건 똑같은데 아래 한글에 있는 기능을 엑셀에다 집어넣고 엑셀에 있는 기능을 아래 한글로 가져오고 아래 한글에서 포토샵 기능을 불러오게끔 그런 거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OL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흡사한 게 뭐 있나 보세요. 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기능이 입력해 와서 OL 객체 보시면은 포토샵 이미지 뭐 여기 보면 뭐도 있어요. 그림판에 있는 그림도 가져올 수 있고 뭐 많이 있어요. 파일을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예뻐 보여요. 이게 아래 한글에 있는 차트보다는 이게 그 헐이 아니라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에다가 엑셀을 설치 안 했으면 못하죠. 여기는 엑셀이 깔려 있으니까 이 기능이 되는 거지. 링킹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기능에서 객체를 연결하고 포함해야 되는데 객체 자체가 없잖아요. 엑셀이라고 하는 엑셀 차트라는 객체가 없으니까는 얘를 연결해 가져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엑셀이 깔려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여기 포토샵이 있나요? 여기 포토샵 있네. 포토샵이 있으니까 여기 OLE 객체에 뭐야 OLE 여기 포토샵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토샵 촬영을 한 거거든. 이런 기능이 있어서 참 좋더라.
다른 거는 여러분들 혹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배우신 거 있으면은 그것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를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여기 OLE 개체 들어가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파워포인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입력에 가서 OLE 개체 가서 자꾸 튕기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42페이지 여교사라는 파일이 있네요. 여교사. 그럼 여기 차트 있잖아요. 이거 차트. 이 차트를 지워버리시고 합계란도 지워버리시고 평균란도 지워버리시고 142페이지 보시면은 차트도 지우시고 합계 평균도 다 지워버리신 상태에서 거기에 합계도 계산하고 평균도 계산하고 차트도 한번 넣어보세요. 예.